70살의 암 환자가 있었다. 이 환자는 병원에 왔을 당시 이미 폐암 4기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다. 하지만 환자의 가족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. 우리 엄마 꼭 낫게 해주세요. 선생님 믿고 따르면서 저희 정말 열심히 치료받을게요. 당사자인 할머니도 삶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. 비록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수단의 항암 치료일지라도 씩씩하게 잘 따라와 주셨다. 진료 때마다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옅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만 하셨다. 나는 괜찮아요. 우리 애들이 걱정이지. 어린 손주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. 할머니는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연하게 일상을 이어나갔다. 가끔 안부를 물을 때면 딸과 같은 동네로 이사가서 손주들 볼 일이 더 많아졌다며 좋아하시던 할머니였다.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날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. 지난번에 뵌 이후로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? 괜찮기는 한데 요즘 들어 머리가 좀 아프네요. 머리가 아프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. 그 말에 정밀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된 상태였다. 종양은 이미 너무 커졌고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야 했다.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할 때 환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하다. 치료 열심히 받았는데 왜 나빠져요? 분명 좋아진다 했잖아요. 왜 나만 약효가 없는 거예요? 가장 처음 반응은 부정, 그리고 분노, 마지막은 원망이다. 그런데 할머니는 달랐다. 나는 괜찮아요.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려고 애썼는데 내가 미안해요. 오늘도 치료 잘해줘서 고마워요. 치료를 받으러 와서 오히려 내게 위로를 주는 환자들이 있다. 할머니가 그랬다. 착잡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그날도 씩씩하게 웃어 보였다. 그리고 생각보다 마지막은 일찍 찾아왔다. 할머니도 가족들도 헤어짐이 가까워졌다는 걸 받아들이고 호스피스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됐다. 그날 할머니의 딸은 내게 생각지도 못한 편지 한 통을 건넸다. 그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. 선생님, 이제 엄마와의 작별 시간이 다가오나 봅니다. 아프기 전과 똑같이 우리를 돌보던 대단한 엄마가 자꾸 약해져 갑니다. 이젠 엄마를 놓아드려야 하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해요.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까요? 하고 선생님께 물었을 때 선생님이 엄마랑 꼭 붙어 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엄마가 저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서 아이들 등원도 함께 시키고 사우나도 가고 산에도 갔던 지난 1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.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.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. 야속하게도 이 편지를 받은 후 얼마 못 가 할머니는 돌아가셨다. 평소 모습처럼 할머니의 마지막도 의연하고 씩씩했고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하게 눈을 감으셨다. 나는 그동안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알지 못한다. 그저 짐작하건대 가방끈이 길거나 넘치게 부유한 삶도 아니었던 것 같다.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. 대단한 권력자도 엄청난 부자도 예정된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많이 봤다. 느닷없이 찾아온 운명을 받아들이고 본인 몫에 남은 삶을 평소처럼 살아내는 일. 이 평범하지만 어렵고 특별한 일을 해낸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내게 커다란 울림으로 남아있다.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누군가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. 그렇게 삶의 끝과 시작은 연결돼 있다. 어떤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바친다.